243페이지에 있는 16-10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걸 열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이런 문제구나 하고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길로 본다면은 가로줄이 4줄이고요. 세로줄이 6줄이죠.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인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단 서쪽으로는 가서 안 되고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갈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쪽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까? 동서남북. 왼쪽으로 가는 거 금지. 그리고 같은 길을 다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 라인에 도착하려면 A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던가 일로 가던가 일로 가던가 일로 가던가 해야 돼요. 넷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요 1열이라고 볼까? 1열에서 2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게 2열에 있는 어느 꼭지점에서 3열에 있는 어느 꼭지점인가로 가려면 마찬가지 이 넷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여기에서 요 라인을 탔어 란 얘기는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못 할 거 아니야. 한 번 간 길은 다시 못 간다며.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타야지 어쨌든 전진이 가능하잖아. 이 라인 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길을 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선 이 라인을 탔어란 얘기는 이렇게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각 그 열마다 1열에서 2열로 2열에서 3열로 넘어갈 때마다 몇 번째 걸 타는 거니로 환산하면은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나와요. 이게 이해가 갈까요? 마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A에서 출발해서 요 라인 어딘가에 간 다음 다시 그 다음 라인 어딘가에 가고 그 다음 라인 어딘가에 가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B에 도착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게. 그렇잖아. 어차피 왼쪽으로 못 가니까 오른쪽으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나는 여기 올라서란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갔다 뜻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가지를 곱한 것만큼 나올 거야라는 그런 건데 좀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안 해보면은 안 해봤으면 되게 어려울 거고 한 번만 해보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거라서 풀 가치는 크게 없을 겁니다. 넘어가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은요. 11번? 12번? 어우 세상에. 이거 뭐 너무 문제가 자기적이지 않아 이거? 아, 정사각형 한 개 가운데 와 정삼각형 6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서 이쪽 끝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2개를 더 배열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몇 개니? 총 7개죠? 7개의 도형들로 이루어진 그림에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 B와 D, E와 G에는 같은 색 B와 D라고? B와 D? 같은 색이니까 그냥 여기 없다고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색 칠할 거라며. 여기 칠하는 거 몇 가지만 구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E와 G라고 했죠. E와 G.
E와 G도 같은 색이고 E와 G는 F랑만 이 가운데 있는 F랑만 이웃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게 여기 색 안 칠해도 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가 빨간색이라면은 양쪽 모두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같은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두 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총 5개의 영역에만 색칠하면 되는 건데요. 7 몇 개의 색? 4개의 색. 4색. 전에도 얘기했듯이 색깔 나올 때는 빨주노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1번 색깔, 2번 색깔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적을 때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칠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운데가 지금 C고 여기 A, B, F, E야. 아까 했듯이 어차피 얘는 이웃한 곳이 C밖에 없어. 그치? 그렇잖아. 그치? 얘도 똑같잖아. 이웃한 게 C밖에 없고 둘은 같은 색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 무슨 말 이해 가죠? 얘도 마찬가지인 게 F랑만 이웃하고 있고 얘도 F랑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색이므로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다. 그냥 지우고 편하게 생각할게요.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뭐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예전에 한번? 이거 분명히 내가 유제도 하나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웃하는 땅덩어리가 많은 국가부터. 그치? 딱 봐도 C랑 F가 거의 뭐 동급이죠? 그럼 이제 칠하는 순서를 난 C를 칠하고 그 다음에 F를 칠할 거야. 나머지는 뭐 A, B, E 뭐 아무 순서나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두 개를 먼저 칠하고 나머지를 칠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C와 F 자리에 먼저 칠할 거야. 그리고 남은 A, B, E에 그 다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바꿔서 칠해도 이게 칠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죠.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넷 중에 하나를 칠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3번 카라를 칠했다. 그럼 F에 칠할 때는 어떻죠? 3번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F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경우의 수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2번 카라를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칠할 때는 어때요? 3번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것도? 3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색을 썼다, 2번과 겹쳐서도 상관없고요, 참고로. 어떤 색을 썼다 한들, B에 칠할 때는 어떻습니까? 3번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웃한 나라가 3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3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막 4번을 썼다고 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는 어때요? 2도 마찬가지인 게 F에 칠한 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이것도 3가지죠. 이해가 가요? 칠하는 순서만 잘 이해하면은 딱 곱하면 끝 아니야, 이거. 그래요? B와 E는 다른 색이래? 그거 못 봤네. B와 E는 다른 색이야? 그럼 맨 마지막에 E를 칠할 때 얘랑 얘랑 다른 색이야?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야겠네. 얘랑 뭐라고? B랑 뭐? B랑 E는 서로 다른 색. 그럼 여기에 칠할 때 얘와 얘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나눠야지, 이제 이거를 할 때. 다시 할게. C에 칠할 방법 3가지, F에 칠할 방법 2가지. 아니, 4가지, 3가지. 이렇게 칠하고 나서 A에 칠할 방법 3가지까지는 일단 한 다음 이해가지. B에 칠할 때 이걸 나눌게요, 그러면. B에 칠하는 색이 F에 칠하는 색과 같은 경우와 B에 칠하는 색이 F에 칠하는 색과 다른 경우로 이렇게 나눌게요, 경우를. 왜냐면은 맨 마지막에 2에다 칠을 할 때 2는 얘와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랄까? 일종의? 그치? 그런 거라서 B와 F가 같은 색이면은 똑같은 색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지만 B와 F가 다른 색인 경우일 때는 이 2색깔을 다 피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세요. B와 F랑 같은 거기 때문에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해 가요?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F의 어떤 색인가를 칠했다면 얘는 무조건 같은 색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에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마지막에 2에 칠할 때는요. 둘이 같은 색이므로 그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요? B와 F가 같을 때 요 이후를 칠하는 방법은 세 가지. 그럼 B랑 F랑 다를 때는요. 자, B에 방금 내가 4번 컬러를 적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어때야 돼?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고 두 색깔 다 피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두 색깔을 빼면 두 색밖에 안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이 경우의 수 할 때는 이렇게 숫자만 잔뜩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을 하던가 잘 적어놓던가 해야 한다니까. 다시 한번. 지금 순서가 C, F, A, B, E 순서 했어요. 그쵸? 여기 제일 먼저 칠했고 여기 칠했고 헷갈리면은 이거 다시 지우개로 싹 지운 다음에 숫자 딱 적어서 하던가. A까지 칠한 상태에서 즉 요거 세 개를 칠한 상태에서 여기에 칠할 때 이번에는 어떤 경우야? 이 둘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C랑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남은 색깔 두 개. 이해 갔어? 그 두 개를 칠하고 난 뒤. 잠깐만. 지금 문제가 뭐였지? B랑 B랑 다를 때. 마지막에 이제 2에 칠할 때는요. 그러면 어차피 얘랑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2번 컬러, 4번 컬러. 그 마지막에 칠할 때 어때? 두 개밖에 안 남네. 두 가지 이렇게. 이해가? 그럼 이것이 3 더하기 4에서 7가지가 있는 거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 칠하는 거 이거 세 가지는 그냥 계산을 하고요. 뒤에 B2를 칠하는 방법은 총 7가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는 칸이 경우를 나눈다라는 케이스라서 문제를 읽으면서 지도에 따라서 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게 후반부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들.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나누는 것들. 이걸 잘해야 돼요. 요즘 수능이 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형을 좀 수영도로 그리던 사전식 배열법으로 하던 이렇게 잘 나열해서 겹치지 않게 뭐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하더라고. 없어요? 넘어가요? 17단원 수녀가 조합은? 아직 안 했어. 쟤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 그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